토라베 같은 경우는 스카이섬의 이제 합법적인 제 두 번째 증류소입니다. 첫 번째는 탈리스커 증류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토라백 증류소의 배경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그 스코틀랜드 내륙과 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되게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쁜 그런 이런 배경을 하고 있고 기후 자체도 되게 온화합니다. 우리가 탈리스커 하면 떠오르는 그 스카이섬의 기후는 파도도 거칠고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토라백이 위치해 있는 슬리트라는 반도는 되게 이런 온화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리스커는 생긴 지가 거의 200년이 되죠. 거의 1800년대 초반에 이제 만들어진 증류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합법적인 증류소가 없었습니다. 뭐 스카이섬에 이런저런 뭐 그냥 뭐 야매로 증류하고 이렇게 파는 데도 많았지만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곳도 없었고 그동안 계속 사실 운영이 되기가 힘듭니다. 스카이섬의 지형을 먼저 한번 미리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스카이섬 전체인데요. 되게 험난한 지형을 좀 띄고 있습니다. 다 산악 지형이고 이런 중간중간에 다 바다 이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물자들을 옮기고 운반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캐스크들을 나르기에도 좀 불편함이 컸기 때문에 사실 증류소들이 살아남지 못했던 게 크고 탈리스커는 그 조니 워커의 키몰트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빵빵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다른 증류소는 그러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스카이섬이랑 스코틀랜드 내륙을 잇는 그 육교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증류소를 이제 그리게 될 수 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블렌디드 몰트가 위주였잖아요. 요즘에 들어서야 싱글 몰트라는 붐이 있었던 거지 옛날에는 블렌디드 몰트가 주였기 때문에 굳이 스카이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원액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탈리스커 원액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거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개성이 다양시되다 보니까 이렇게 스카이섬에 이렇게 새로운 증류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창립자인 이안 노블이라는 분이시고요. 1970년대쯤에 스카이섬에 있는 증류소들의 원액을 이제 독립병입처럼 가져다가 이제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0 후반쯤에 이제 본인이 직접 증류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충분히 수요든 그런 경험이든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증류소들이랑 협업해서 뭐 하나 새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합법적인 증류소를 만들어 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토라백의 시작인데 되게 300년 된 돌멩이로 만들어진 이 농장 같은 건물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증류소를 세울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승인을 2002년도쯤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0년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백 위스키에 대한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모스번 디스틸러스라는 일본을 가면 조금 아실 수도 있는 독립병입 업자인데 뭐 약간 깔바도스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약간 뒷돈이 빵빵한 그런 업자이고 얘네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원액을 좀 원활히 수급 받을 수도 있고 개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스카이섬의 증류소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증류소가 있으면은 약간 인수할 그런 계획으로 이제 스카이섬을 둘러보게 됩니다. 요즘 다른 뭐 독립병입자들도 보면은 되게 이런 증류소랑 증류소를 인수하고 만드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스본도 그런 쪽으로 이제 토라백을 이제 프로젝트를 스카이섬에 가서 발견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첫 증류는 2017년 1월 말에 이제 첫 증류를 해서 원액을 캐스크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륙이랑 상당히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막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이 그냥 스카이섬 한번 둘러보자 해서 이제 처음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증류소라고 합니다. 그냥 위스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이런 증류소가 있네 하면서 이제 되게 방문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고요. 자연 환경도 파도도 되게 안 치고 잔잔한 되게 호수 같은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탈리스커 같은 경우는 마케팅도 그렇고 실제 숙성도 그렇지만 되게 거친 느낌의 파도 그리고 해풍 이런 거를 이미지를 할 수 있는데 토라백 같은 경우는 좀 잔잔한 그런 안개에 낀 바닷가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뉘앙스가 캐스크 숙성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탈리스커는 요 강줄기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험난한 지형이고 이제 배로 좀 우회를 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죠. 탈리스커. 건물이 이게 문화재급 건물이다 보니까 맘대로 개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틀 안에서 이런 설비들을 갖춰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증류기 자체도 층고의 제한 때문에 층고를 허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류기 넥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환류가 덜 일어나는 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묵직하고 오일리한 그런 제품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플레이버에서 개성에서도 약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지형인 만큼 이렇게 화산암 지대이기 때문에 이 수원지들도 다 화산암이 묻어 있는 그런 수원을 쓰고 있는데 크게 이제 알트 블랙하랑 알트 글렌이라는 계열에서 나는 물을 씁니다. 얘네가 그래서 미네랄리티가 높기 때문에 발효를 할 때도 되게 활성화가 잘 되고 증류를 했을 때도 그런 텍스처에 있어서도 더 풍부하게 발현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는 증류소 내에 되게 곡물로 가업을 이어오신 되게 이해도가 깊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콘체르토랑 로리에이트 품종을 이제 앞에 드실 제품들에서 좀 드셔 보실 수 있고 주로 이 두 개를 많이 쓰고 현재는 좀 다양하게 좀 실험을 해보는 과정 중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콘체르토 같은 경우는 많은 뭐 맥켈란이든 발베이든 뭐 우리나라의 기원 증류소든 크리스프사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메가 회사에서 이제 떼오곤 합니다.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재분이 되고 당화가 되는 그런 곡물이기 때문에 콘체르토를 많은 증류소도 쓰고 토라백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로리에이트는 되게 트렌디하게 떠오르는 보리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화사하고 밝고 약간 라이 같은 뉘앙스도 좀 묻어 있는 그런 보리입니다. 그래서 뭐 다 몰트화된 이제 보리를 수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배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피트 같은 경우도 스카이섬 내륙의 피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탈리스커도 1900년대 초중반 때까지는 스카이섬의 피트를 썼다가 이제는 이제 그냥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피트 처리된 몰트를 걔네도 공급을 받고 얘네도 피트 처리된 몰트를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하게도 토라백만의 이제 특징은 해안가 지역의 피트를 사용하지 않고 내륙 지역의 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위치한 증류소이지만은 피트 뉘앙스가 그런 헤더나 그런 화사한 플로럴 노트의 이제 피트이기 때문에 되게 좀 독특한 좀 색다른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토라백이 지향하는 그런 절제된 피트를 이제 추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섬의 피트를 안 쓰는 이유는 사실 쓰는 그런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안 쓰는 게 큽니다. 뭐 스카이섬에서 피트를 떼와서 그거를 직접 피트 처리하려면은 플로어 몰팅 시설도 다 있어야 되고 그만한 공간, 그만한 인력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스카이섬의 피트가 그렇게 퀄리티가 지금 현재 높다고 여기지 못하고 그만큼의 맛을 뽑아내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수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ppm 수치는 되게 헤빌리 피티드 형태로 이제 처리된 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셔볼 위에 두 제품 알트글렌 같은 경우 거의 77 ppm 처리된 보리를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헤빌리 피티드 된 볼이라고 해서 결과물이 헤비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헤빌리 피티드면 또 오픈노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증류를 하다 보면. 근데 그만큼 토라백은 좀 그 앞뒤로 커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픈노트를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토라백만의 이제 또 독특한 점은 이 목조로 된 발효조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스테인리스 형태로 사용을 하죠. 그래야 QC 안정성이든 그런 일관성이든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이제 나무 목조로 된 거를 쓰기 때문에 얘네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나무 사이사이에 그런 유산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게 자연 효모들이죠. 이런 게 껴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쓰는 효모들이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앵커 그리고 피나클도 쓰지만은 이렇게 자연적인 효모들이 2차적인 발효를 일으키죠. 그래서 약간 럼 발효랑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에스테르 같은 그런 사과 향이든 산뜻한 느낌을 이 발효에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류소들에 비해서 좀 긴 시간 발효를 하게 됩니다. 90시간 정도, 70, 80, 90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고 있고 보통의 이제 당분이 알코올로 넘어가는 과정이 한 50시간 평균 내지로 정도로 되어 있지만은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발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시간을 잡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효모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이상도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품들을 하나씩 이제 스펙을 보여드리면 어떤 효모들을 쓰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맛이 좀 각자 다른지를 좀 알아보실 수 있고요. 증류기는 이제 이렇게 2개를 쓰고 있고 포사이어스사라는 되게 유명한 증류기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약간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증류기계
그런 좋은 증류기인데 커스텀 메이드해서 넥을 좀 짧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진은 그렇게 짧아 보이진 않는데 짧은 편에 속하는 증류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증류기가 짧으면은 증류가 되자마자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사실 증류기가 길면은 증류가 되다가도 안 된 애들이 다시 떨어져서 재증류가 일어나고 그러면 더 화사한 노트들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걸 이제 환류라고 하는데 환류 작용이 적기 때문에 더 묵직하고 오일리하고 오픈 노트들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팅을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류기는 이제 이름이 이제 썰 이안 노블의 이름을 따서 썰 이안이랑 레이디 노블 이렇게 두 개, 와이프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두 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숙성 같은 경우 실제 숙성 창고인데요. 그러니까 증류소 근처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 자체가 그런 되게 안개가 이렇게 잔잔하게 껴있고 파도도 바람도 세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숙성에 영향을 끼치는 에어로졸 자체도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그런 숙성감도 되게 잔잔하고 되게 그런 안개 낀 느낌의 숙성감을 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리스커를 맛을 보시면은 되게 거칠잖아요. 약간 실제로 약간 바닷바람 부는 느낌이고 해안가의 느낌이 확확 불지만은 얘는 그거에 비해서 되게 잔잔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얘네가 전반적으로 캐스크를 잘 씁니다. 그러니까 캐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독립병이 업자에 대한 그런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도 있고 공급처도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캐스크 퀄리티 자체도 되게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신생 증류소지만은 되게 막 이상한 캐스크를 쓰려고 잘 안 해요. 퀄리티 있는 캐스크들만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드셔보실 제품들은 다 버번 캐셔리케 이렇게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뭐 스페셜 릴리스들 얘네들은 이제 또 독특한 캐스크들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막 뭐 고추장이라든지 뭐 약간 뭐 그런 미드라든지 이런 거의 캐스크는 사용하지 않는 그냥 근본 있게 캐스크 타입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증류소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알트글렌이라는 이름은 요거는 이제 그 수원지 그 개울의 이름이죠. 알트글렌. 저희가 지금 드시는 게 레거시 시리즈라고 불리는데 얘네가 두 번째의 레거시 시리즈입니다. 그 위에 두 개, 그러니까 레거시 2, 그 밑에 게 3, 4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라백이 아직 10년짜리 오피셜 라인이 안 나온 상태이고 그냥 얘네들도 출시를 하고 소진이 되면 이제 없어지는 제품들입니다. 토라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위스키를 만들 것인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죠. 버번으로도 해봤고, 그러니까 우리 원액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쉐리로도 보여줬고, 이번에는 우리 개성을 좀 담아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선보이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트글렌은 이제 실제로 이제 거의 재고가 없어서 이제 요건 없어지면 단종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라 보시면 되고 이렇게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키 페놀 자체는 17ppm입니다. 얘네가 17에서 뭐 22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ppm 수치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탈리스커랑 비슷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기본 라인은 46도로 되어 있고 CS는 61.1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석적인 버번 캐피트라는 느낌이 있죠. 얘네가 어떤 방향성으로 피트를 처리하는가, 어떻게 피트를 담고 있는가, 어떻게 숙성감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백하고 근본 있는 버번 피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호불호 없이 추천드리기 좋은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거의 CS 버전이죠. 근데 CS보다 오히려 요 첫 번째 거에서 플레이버를 더 다양하게 그리고 피트감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약간 그렇게 느끼는 편이고요. 그래서 스펙 자체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캐스크고 똑같은 효모, 똑같은 볼이고 이제 ppm 수치는 그 도수가 좀 더 높기 때문에 ppm 수치도 조금 더 높습니다. 얘는 22.8ppm이고요. 원액의 방향성을 조금 더 느껴볼 수가 있죠. 이제 다음 제품은 이제 쉐리 캐스크 숙성을 거친 크녹나모인이라는 제품입니다. 크녹나모인의 뜻은 평야 위의 언덕, 약간 이런 뜻의 그 게이러이고요. 이것도 이제 볼이나 효모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지만은 이제 숙성이 EX 버번 캐스크하고 올로로소 PX 이렇게 세 개 블렌딩이고요. 드셔보시면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극적인 쉐리피트 뉘앙스가 절대 아니고 확실히 쉐리피트를 좀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그냥 한 번씩 툭
추천해보기는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제일 좋아하고 많은 분들에게도 반응이 제일 좋은 제품인데요. 사운드 오브 슬리트라는 제품이고 이제 슬리트 반도를 그려낸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라벨도 그 슬리트 반도를 이제 형상화해서 약간 그린 그런 라벨이고요. 드셔보셨을 때 확실히 슬리트 반도를 형상화하면서 약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평진대 스카이 섬의 약간의 언덕들 그리고 약간의 그런 해풍 앞서 드셨던 거에 비해서 훨씬 화사하고 절제된 단맛과 절제된 피트감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조금 더 잘 느껴질 겁니다. 얘는 효모를 이제 피나클이라는 조금 밝고 청사과 노트를 띌 수 있는 그런 효모를 이제 100% 사용을 하고 있어서 더더욱 그런 경쾌함이 있고 로리에이트 품종도 조금 더 쓰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되게 화사하고 약간의 라이 같은 쌉싸름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퍼필 버번, 리필 버번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번의 그 절제된 단맛을 잘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총 4가지를 다 시험해 보셨고 증류소 설명도 다 들러 보셨는데 천천히 이제 약간 서로 의견 나누시면서 재밌게 즐기시다가 뒤에 이제 저기 시음주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따라 드릴게요. 요청을 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또 편하게 천천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명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